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핵심만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주절, 주절. 그렇죠? 문장이라는 것은 대문자로 쓰고 주절의 동사가 꼭 있어야 되고 마침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동사라는 것이 준동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동사를 가지고 있어도 종속 접속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절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절입니다. 그것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단문과 중문과 복문이라는 그러한 원리로 만들어진다. 자, 항상 여러분 있죠? 독해를 하시든 장문을 풀든 아니면 어법을 풀든 그 문장이 확실하게 지금 제가 제시한 말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틈틈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안의 바운더리에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문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문장 속에 있는 뭔가 사용되어지는 도구, 그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영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으로 시작해서 문장으로 말한다 그랬는데 이 영어에 그렇죠? 사용되어지고 있는 8가지의 도구가 있다. 그죠? 문장 속에 쓰이고 있는 8가지의 도구가 있다. 영어의 전반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 그리고 준동사, 동사도 동사, 준동사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동사는 시제,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태 이런 것들을 갖는다. 점점 어려워지죠? 영어의 동사, 준동사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동사가 절을 만든다. 절은 클로즈라고 한다. 준동사는 구를 만든다. phrase라고 한다. 자, 기본적으로 영어는 동사는 준동사, 동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동사는 시제법 태를 갖는다. 시제 간단하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일, 과거, 현재의 사실,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런 것들을 시제를 한다. 그죠? 법이다 그러면 직설법이다. 사실대로 말하기. 가정법이다. 가정에 말하기. 명령법이다. 이런 게 있고요. 태 그러면 능동태다. 수동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어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조금씩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동사라고 하는 도구를 지금 딱 하나 배웠어요. 첫 강의에서 주절을 만드는 게 뭐예요? 주절에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도구 하나 배운 거예요. 8가지 중에 동사 배웠다고요. 동사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런 성질이 있다. 점점 가면서 배우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문장 속의 도구는 8가지가 있다.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명동에 가보셨나요? 명동. 자, 여러분들이 또 수험생이면서 여자분이면 좀 더 유리해요. 명동에 형부가 계세요. 언니가 없다고요?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자, 명동에 형부가 계신데 전에는 접대감이었다. 자, 이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8가지 도구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명동 형부 전적 대감. 명동의 형부는 전에 접대감이었다. 의미는 없네요. 그렇죠?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동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여러분이 배우기 전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만들어서 첫 강의에서 큰 틀로 배웠다면 그 문장 속에 들어가서 사용되어지는 부품을 하나씩 분해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8가지가 있더라. 명사, 명동할 때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자, 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접, 대감,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에 대명사는 이쪽으로 슬쩍 할게요. 명사, 대명사. 자, 그리고 여기에 감탄사.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복잡한 도구를 쓸 것 같지만 문장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이렇게 8개밖에는 안 됩니다. 도구 8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감탄사 보세요. 감탄사. 읍스. 그죠? 오우. 이 감탄사예요. 이 감탄사는 말 그대로 감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던지는 소리, 어떤 부호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게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8번째 것은 또 크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큰 장애 요소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감탄을 나타내주는 말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7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또 명사와 대명사는 또 맥이 같아요. 자, 보세요. 김수환무와 거북이, 김수환무와 두루미와 거북이. 자, 이런 이름을 가졌다. 대명사가 없어 봐요. 난리 났죠. 그죠? 여기에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도 대명사로 남자면 he, 여자면 she, 복수면 they, 내가 포함되어면 we, 나와 말하는 사람이면 you.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명사는 되게 경제적인 말이에요. 경제성. 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잡하게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면 상당히 그죠?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것들을 간단하게 말해서도 쓸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대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 대명사. 자,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자, 분리를 해놨습니다만 명사와 대명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일까? 문장 속에서 무슨 도구일까? 간단하죠? 명사,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됩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상태나 동작이라고 그랬죠? 상태도 love, like, hate 사랑한다, 좋아한다, 미워한다 이건 동작이 아니라 어떤 인지 상태죠. 그 다음에 동작 이런 걸 나타내주는 말인데 얘들은 뭐 한다? 그쵸? 가장 중요한 거죠. 절을 만들죠. 절, 클로즈를 만듭니다. 근데 절은 우리가 첫 강의에서 배운 대로 가만히 되새겨 보세요. 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절과 종속절, 그죠? 주절과 종속절, 주절 속의 동사, 종속절 속의 동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 주절은 앞으로 여러분과 얘기할 때 제가 V1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장 속의 주절은 딱 한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절 그러면 종속절은 앞으로 제가 그 안에 동사는 V2라고 명명할 겁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V2 그러면 빨리 여러분은 종속 접속사가 함께 포함되는 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용사. 형용사가 세상에 없다면 자, 살벌하겠죠. 그죠?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때 깨끗한, 아름다운, 살기 좋은. 뭔가 뒤에 도시란 말을 꾸며주고 있고 도시란 말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말이죠. 따라서 형용사가 하는 것은 명사 위에 있는 대명사를, 명사나 대명사를 꾸미기 또는 보충하기 이 두 가지로 합니다. 꾸며주면 이것을 수식한다 하고 보충하면 이걸 우리가 서술한다 그래요. 어려운 말로. 꾸며준다, 수식. 보충한다, 서술. 보세요. 간단하게 기왕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자, 살짝 이쪽으로 와보시면 happy woman 이러면 이때 한 행복한 여자. 이때 행복한이란 말이 woman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꾸미기라고 해요. 하지만 the woman is happy 그러면 그 여성은 행복하다. 동사까지 포함해서 그죠? 동사를
뭔가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주격보호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충해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건 꾸미기 한다 그러고 형용사 happy가 워먼을 꾸미기 한다 그러고요. 이것은 명사 워먼을 보충해준다고 합니다. 보충해준다. 자, 그래서 꾸미기는 수식한다라고 하고 보충하기는 서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는 그런 패턴들은 신경 써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미기, 보충하기 한다. 그리고 부사. 부사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서는 개, 로, 서, 리, 히 등으로 해석이 되죠. 조용히, 빨리, 서둘러서, 이리로, 저리로, 아름답게, 그 다음에 공항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말로 끝나면 부사인데 이 부사는 부사, 형용사, 동사를 수식합니다.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부사를 수식하기도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죠. 그래서 very very good 할 때 very는 very를 수식하고요. 뒤에 very는 good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죠. 그죠? She runs fast. 그녀는 빨리 달린다 그러면 빨리란 부사는 runs란 동사를 수식하죠. 이렇게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5개의 품사는 저 안에서 순서적으로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보충하고 꾸미고 하면서 서로가 아주 유기적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의미를 완성해가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떤 계급이 있는 말이라 하고요. 이 전치사와 접속사는 뭔가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뒤에 이렇게 명사나 명사구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접속사는 뒤에 이렇게 뭔가 주어 동사를 가져올 수 있는 종속 접속사 또는 등위 접속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functional word라고 해서 기능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보세요. 전치사하고 접속사 한번 써볼게요. 전치사하고 접속사. 전치사 뭐가 있느냐? with, you, 너와 함께. 이때 you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 명사나 대명사를 뒤에 가지고 있죠. 이게 전치사예요. 그죠? 너와 함께. 전치사가 뒤에 명사, 명사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보세요. 그러면 I go out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간다. You go, I go. 네가 가면 나도 간다. 이런 식으로 I go out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밖으로 나간다. 이런 식인데 이때 with는 전치사로서 뒤에 대명사 you를 연결시켜서 이 문장 속에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부사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뒤에 명사 대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사라는 건 보세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if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when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뒤에 명사 명사구로 쓰는 게 아니라 절이 나와야 돼요. If it is fine. 자, 날씨가 좋다면 when she comes here. 그녀가 여기에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동사를 가지고 있는 종속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로서 you and I 너 그리고 나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도 전치사도 대명사 명사를 연결시키느냐 절을 연결시키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연결을 해서 문장을 길게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해 둡니다. 이 하나하나의 기능을 잘 알면 좋겠지만 여러분 8가지의 도구가 문장에 있는데 그 문장 속에서 하나하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그 문장 전체가 만들어져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8개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모든 영어의 문장은 이 8가지로 다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세요.
근데 우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명사다, 대명사다, 잘 보세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주어고 목적어고 보어입니다. 근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아무리 많아도 문장이 안 되죠. 문장이 되려면 그렇죠. 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동사를 딱 만들어서 명사 대명사와 함께 연계시키면 걔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주절주절의 개념이면 안 되는 거고요. 단문이다, 중문이다, 복문이다, 혼합문이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문장 속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문장의 원리다. 그래서 그 속에 쓰여지는 8가지의 도구는 명동, 형부, 전접, 대감인데 5개는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수식과 꾸미기, 그죠? 또는 보충하기, 서술하기를 서로 하면서 문장 속에 등장하되 전치사나 접속사는 기능은 다르지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감탄사까지 8개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체 2강에 문장을 만드는 도구, 팔품사, 명동, 형부, 전접, 대감이다. 자, 그럼 명사란 무엇인가? 자,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다 생각이 들더라도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사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1.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이다.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이다. 심지어 여러분이 현미경으로조차 확인이 잘 안 되는 것들도 결국은 그 실체를 그려내서 이름을 명명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뭔가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름을 만들어서 등재합니다. 그죠? 그 기간이 있어요. 명사. 세상에 존재한 이름, book, family, oxygen, John, love 이런 것들이 바로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를 보세요. The book, my family, little oxygen, my best friend John, crazy love. 이건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명사가 이렇게 명사구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가 명사구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명사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book이라고 썼는데 명사구는 뭐다? the book. 자, 그 다음에 family 같은 경우는 family라고 썼는데 여기는 my family. 자, 세 번째 oxygen 그러면 산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little oxygen.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얘들은 명사이고 얘들은 명사구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명사와 명사구의 차이는 단어 개수가 딸랑 1개 있으면 명사다, 형용사다, 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형태가 이렇게 앞에 관사, 소유격, 형용사 이런 것들을 붙여서 2개의 단어 이상 이상이란 말은 2개도 포함하는 거 아시죠? 2개의 단어 이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얘를 뭐라 그래요? 구라 하는 거예요. 구. 구는 영어로 phrase라 그래요. phrase. 구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북은 뭐라 한다? 명사구라 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죠? 여러분의 총명함을 보여주세요. look. 보다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명사 아니면 동사예요. 근데 얘를 look for 그러면 뭐예요? 찾다란 뜻이죠. 얘는 보다. look for는 찾다. 동사 찾다가 보다가 look for 하면 동사인데 찾다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얘도 동사 그럴 거예요? 얘는 뭐라고 해요? 단어가 2개 모였으니까 구. 동사 구.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동사구 잘 나오죠.
동사구 잘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look for 찾다, look at 바라보다, look into 조사하다. 그게 전치사가 뭘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듯이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는 것을 구라 합니다. 참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 명사구가 이렇게 또 명사절이 되기도 합니다. 명사절. 자, 보세요. 우리가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사는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 명사구는 단어가 명사 앞에 붙어 있는 관사, 소유격, 형용사 등이 붙어서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는 것을 명사구. 그럼 명사절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명사절. 그렇죠. 절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런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절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What, that, whether 이런 접속사가 만들어내는 절을 명사절이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어에서 명사절이 몇 개 있다는 중요하지 않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가지예요. what절, that절, whether절 이게 명사절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자, that절도 뒤에 이렇게 동사가 있을 것이고요. what절도 동사가 있을 것이고 that절도 동사가 있을 것이고 whether도 동사가 이렇게 있겠죠. 이 동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한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이런 what이다, that이다, whether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접속사라고 그랬죠? 접속사니까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절은 주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얘들은 무슨 절이다? 종속절. 종속절이에요. 종속절인데 종처럼 속해 있는 절입니다. 어디에? 주절에. 그러니까 얘는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독립할 수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주절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절이 없으면 이런 종속절은 수천 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필요하니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명사절은 what, that, whether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명사절로 쓰인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속절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주절이 독립성을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자, 2번째 가겠습니다. 계속 이런 건 앞으로 여러분 20강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선생님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명사가 앞에 관사나 형용사 등을 가져서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으면 명사구라 한다. 이렇게. 자, 명사의 확장, 명사구. 앞에 군더더기가 붙어도 그 역할은 바뀌지 않으며 의미만 변할 뿐이다. 그렇죠? 책, 그 책, 가족, 나의 가족, 너의 가족, 그녀의 가족, 그의 가족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산소, 산소가 거의 없다. 약간의 산소. 이런 식으로 의미가 바뀌는 거죠. much oxygen, 많은 산소 이럴 수 있으니까 의미만 바뀐다. 2번째, 명사는 문장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다시 볼까요? 명사는,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핵심 역할을 한다. 핵심 역할? 핵심 역할? 이쪽에 보세요. 문장은 대문자로 써서 주절의 동사를 가지고 마침표로 끝나는데 이 문장의 핵심 역할? 핵심 역할? 핵심 역할이 뭔데? 적어볼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 자, 이게 핵심 역할입니다. 문장의 핵심 역할. 드디어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그 형식이라는 것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장의 핵심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인데 주어, 목적어, 보어는 누가 한다? 방금 얘기했죠? 명사, 그 다음에 명사구, 대명사. 수로 역할은 누가 한다는 거죠? 수로. 그렇죠? 동사가 하는 거죠. 자, 문장의 핵심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가 있다. 그래서 주어하고 수로가 있으면 절,
주어하고 수어가 보어가 있어도 절, 주어, 수어, 목적어가 있어도 절, 동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절인 거죠. 그게 주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종속절이 될 것이냐는 종속 접속사를 가지고 있으면 종속절, 그렇지 않고 종속 접속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가 나오면 주절, 그죠?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는 문장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Love is like oxygen. 사랑은 산소와도 같은 것이다. 이때 like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산소와도 같다. 만약에 love is like가 없다면 love is oxygen. 팝송 노래도 있죠. 사랑은 산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Love is like oxygen 그러면 사랑은 산소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my boyfriend is John. My boyfriend is John. 나의 남자친구는 존이다. my boyfriend도 명사 구죠. 그리고 John도 명사죠. We always need oxygen. 근데 oxygen도 우리는 항상 산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 예문은 명사가 주어가 됐고요. 두 번째 보어가 됐고요. 세 번째 목적어가 됐습니다. 명사는 문장 속에서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명사의 확장인 명사구도 같은 기능이다. The book, my family, little oxygen 이런 것들도 모두 문장 속에서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역할을 한다. 거기 바로 예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주어를 보충하면 주격 보어가 되고 목적어를 보충하면 목적격 보어가 된다. 이게 별표 하나 칩시다. 자, 설명을 잘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명 듣고 있는데 몇 가지 도구가 있다? 8가지가 있다. 그 8가지 중에서 명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이다. 그런데 문장 속에서 그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다. 그러니까 명사와 대명사는 항상 기능이 같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장 속에 핵심적인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보어란 말, complement, 보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보어. 보어의 보자는 보충한다 라는 뜻인데, 보충. 영어의 보어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주격 보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 볼게요. he, 그는 되었습니다. 대문자로 썼죠? 되었습니다. become, became,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 궁금하죠? 그가 되었습니다. 뭐뭇이 되다라는 뜻인데, 자, 이러고 문장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면 이게 완벽한 정보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는 되었다. 뭐가 됐다는 거야? 깽이 됐다는 거야? 도둑이 됐다는 거야? 아니면 의사가 됐다는 거야? 이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 반드시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은 a gang, 그는 깽이 되었다. 그 다음에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었다. 제가 선생이니까 a teacher, 그는 선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보충해 주는 말이 뒤에 들어가서 주어를 보충한다. 그래서 주격 보어. 그러면 결국 주어와 주격 보어는 같은 말이다. 명사도 보어가 될 수 있고 명사도 보어가 될 수 있고 명사도 보어가 될 수 있지만 관사를 붙여서 명사 구가 되어도 똑같이 보어는 된다. 역할이 같다. 명사나 대명사는 주어, 보어 역할이 같다. 그죠?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그는 만들었다. 그래서 he 만들었다. 보세요. He made me. 호호. 그는 만들었다. 그는 나를 만들었다. 뭐 문장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란 자리에다가 보겠습니다. He made Mary. He made Mary. 그는 메어리를 만들었다? 야, 좀 그죠? 의미가 이상하다. 자, 메어리. 그럼 잘 보세요.
주어가 만들었어요. 무엇을? 을을에 들어가는 거. 을이란 말이 목적어예요. 을을.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죠. 여기까지 문장이 딱 끝나면 삼형식입니다. 그는 메어리를 만들었다. 그죠? 사랑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 그죠? 에프로다이트. 사랑의 여신이, 그죠? 동상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런 식인데, 결과적으로는 메어리하고 히하고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대상. 히하고 깽하고 같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히하고 닥터하고 같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히하고 티처하고 같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같으면 보어가 되고요. 다르면 목적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을을의 말을 가지면 타동사라 하고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 여기다가 볼게요. 그는 메어리를 깽으로 만들었어요. 레옹이란 영화 보셨죠? 그죠? 레옹이란 주인공이 그 여자아이를 그죠? 또 역시 말 그대로 어쌔신 살인자로 만들잖아요. 엄청나게. 메어리를 깽으로 만들었다. 자, 메어리를 닥터, 의사로 만들었다. 메어리를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자, 부모님 은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 설명이 아니라 이 목적어가 이렇게 보완되어지는 목적격 보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를 보충하면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하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영어의 보어는 두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영어의 보어는 두 가지밖에 없다. 자, 교재에 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어를 보충하면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하면 목적격 보어. 자, 다음 예문 볼게요. He will become father soon. 그는 곧 아빠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뭐가요? 아빠가. father와 he는 서로 같은 개념이고 주격 보어라 하죠. 그래서 주어와 주격 보어는 같은 개념이다. 두 번째 예문. We call him.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giant baba, giant baba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이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주장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목적어를 보충해 주죠. 이것을 목적격 보어라 한다. 따라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같은 개념어이다. 다섯 번째 갑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문장. 주어, 보어, 목적어만 아무리 많아도 문장이라 할 수 없죠. 결국 또 제1장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주어도 있고 John, 목적어도 있고 a large family. 그러면 보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주어도 있지만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동사는 영어에서 변신의 귀재로 영어의 원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볼까요? 자, 동사는 시제, 수, 인칭, 법, 상, 태라고 하는 6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동사 속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수가 있습니다.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그죠? 법, 가정법, 직설법, 명령법. 상, 진행상, 완료상, 단순형. 그 다음에 태, 능동태, 수동태. 영어의 시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여기에서 50%가 출제가 됩니다. 영어의 어법이나 작문의 50%는 여기서 다 나온다. 출제. 여러분 문장의 개념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게 동사잖아요. 근데 그 동사가 가지는 특징이 이렇게
시제수 인칭 법상태라고 하는 마치 변신의 기제. 동사 자체가 변화하기도 하고 동사 자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얘 동사가 되게 욕심이 많은 녀석이에요. 앞에 조동사를 가지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죠? will go, can go, may go, must go 다 달라요. 조동사를 취하면 의미가 바뀌잖아요. 자, 조동사 그래서 동사 파트 하나, 조동사 파트 하나, 시제 파트 하나, 가정법, 직설법 법 파트 하나, 능동수동태 태 파트 하나. 자, 그런데 이 동사가 이렇게 줄여쓰기가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준동사가 돼요. 동사가 변신의 기제인데 동사가 조동사를 갖다 쓰고 의미를 바꾸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시면서 또는 여러분 공무원 공부하시면서 9급 공무원이든 7급 공무원이든 경찰 공무원이든 뭐 어떤 공무원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는 그동안 좀 OT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오랫동안 놓았다거나 사실 이게 우리 환경에서 늘 접하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쓰지 않으면 어색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거지 결국 어떤 단계가 딱 뛰어나게 되면 단계를 넘게 되면 영어는 상당히 국어나 한국사보다 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수업에 들어와서 제가 공무원이라는 시험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초단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기본 개념이 한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으면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할 때 쉬워져요. 자,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친구들의 대화 속에 여러분이 갑자기 중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전혀 서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료라고 하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막 받아서 그냥 쭉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좀 그렇긴 하지만 내 동생이 나한테 막 내 능력을 추가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약간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그냥 열심히 아는 것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쭉 제가 18년 동안 쭉 여러분과 같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하는 학생들과 고민하고 이러면서 지금도 물론 배울 점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어렵구나. 이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돼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좀 어색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20강, 그죠? 20강. 그래봐야 20시간입니다. 20시간. 20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손에 쥐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1장 공부하고 어렵잖아요. 1장을 충분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또 뒤에 뒤풀이들이 많아요. 이 공드림의 강의가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거예요. 어떤 강의든 저처럼 강의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강의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터치하고 면대면으로 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지금 노하우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소속되어서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그걸 느끼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칠판에 있는 거 다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멍하니 있지 말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이 들면 그죠? 그냥 머리를 딱 한 번 정도 피곤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주격보 주어를 보충해 줄 말이라는데 그렇구나. 이 정도 이야기가 된 사람하고 그냥 마지막에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근데 그 중에서 동사는 변신의 기제다라는 말을 나한테 듣고 온 사람하고 동사 있지 조동사 있지 누가 몰라? 시제도 있고 법도 있고 태도 있지 이렇게 알고 온 사람하고는
아는 건 같은 것 같아도 언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조금씩 여러분이 가까이 갈수록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어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발전을 해요. 절대 포물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노력하는 만큼 계속 도움이 되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는 계단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계속 2개월, 3개월 해도 늘 거기인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그만큼 고생한 만큼 뛰어 올라갑니다. 이게 계단이잖아요. 거의 평지가 있으면 그만큼 상승하잖아요. 그죠? 이게 언어예요. 제 말을 믿고 이 터닝 포인트 2번만 느껴봐봐요. 영어 하지 말라고 막 몽둥이로 때려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도 영어 잘하고 멋있게 하고 막 풀릴 때 보면요. 기분 좋잖아요. 모든 과목이 똑같은 점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잖아요. 그죠? 자, 본론 갑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세요. 변신의 기제인데 준동사가 뭐가 있어요? 절이 동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to 다음에 동사 쓰고 동사에다가 ing 붙이고 네? 동사에다가 이렇게 ed 붙여서 이렇게 절이 아닌 구로 만들잖아요. 이게 구. 이 준동사예요. 준동사 3가지.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3가지. 보세요. 조동사, 동사, 시제, 법, 태, 과거분사, 현재분사, 동명사, 투부정사, 그리고 문장의 원리 9개. 9개. 동사가 만들어내니까 9개예요. 이것만 알면 나머지 전치사에게, 접속사에게, 형용사에게, 부사에게 할 게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그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다만 이제 형용사, 부사가 만들어내는 비교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중에서도 그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그리고 문장의 어떤 특수부문, 요거 빼고는 다 동사와 얽혀요. 지긋지긋하리만큼 얽힙니다. 그런데 그게 계단식으로 딱 띄기만 하면 바로 이거야. 이런 느낌이 올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것도 동사는 변신의 기제고 줄여 쓰면 준동사가 된다. 그래서 줄여 쓰는 것까지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봐봐요.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now. 여러분 어디 일을 도와주러 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now. 그죠?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때 잘 봐요. Don't know 동사예요. 근데 여기 what이란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 should do는 뭐예요? 동사 to죠. 근데 이 what은 명사절이라고 그랬어요. 명사절이니까 know의 목적어 역할인데 줄여쓰기 해봐요. I와 I가 같아요. 빼고 조동사 빼고 I don't know what to do now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now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절로 말할 것이냐, 준동사인 투부정사로 말할 것이냐, 그건 네 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짧게 말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길게 말한 거예요. 얘는 절, 얘는 구. 자, 보세요. While I walked along the street, I met an old girlfriend. 자, 보세요. 내가 거리를 따라 걷고 있는 동안 이 접속사가 있으니까 walk는 동사 to, 여기는 met는 동사 one. 주절이 꼭 있잖아요. 주절이 꼭 있듯이. 그러면 이때 주절 앞에 있는 종속절의 I 지우고요. 접속사 지우고요. 얘를 ing로 바꿔요. walking. 봐봐요. 부사절에서 부사 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절이 구가 되는 거예요. 절이 구가 되는 거예요. 절을 줄였으면 구가 되는 거예요. 이때 walking은 현재 분사예요. 이게 바로 준동사. 그래서 보시면 5번에 주어 목적어 보호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문장은 수로 동사가 답이다. John, 그 다음에 존은 대가족을 원한다. want라고 해요. John wants a large family. 동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명사구가 있어도 동사 없으면 문장이 아니다.
그럼 동사는 무엇인가? 이름처럼 동작이다. 빨리 10개 얘기해봐요. 뛰다, 걷다, 자다, 숨쉬다, 박수치다, 때리다, 웃다, 걷다, 그죠? 기다, 뭐 자다 이런 게 다 동사죠. 그 밑에 꼭 외워야 되는 동사를 제가 한번 예를 들었어요. 거기에 한번 10가지 해석까지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동작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도 있어요. 닮다. 닮다 동작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닮았다. She resembles her mother. 어떻게 동작을 표시할 거예요? 그죠? 몸빼바지 입고, 그죠? 화장할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like, 좋아하다, become, 어울리다, belong to, 속하다, know, 알다. 이런 것도 상태입니다. 동작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세상에나 변신의 기제라는 말 또 있어요. 자, 머리 아프게도 동사는 3단 변화를 합니다. 3단 변화. 지긋지긋 3단 변화. 3단 변화 합니다. 자, 보세요. walk, 걷다. walked, 걸었다. walked, 과거분사. 그래서 3단 변화. 현재나 원형, 현재형,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PP라고 그래요. past participle 참고하시고. 이렇게 walk, ed, ed, D로 되면 이게 규칙 변화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보다, see, saw, seen. 자, 보세요. 현재형,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불규칙 변화라고 그래요. 모든 세상의 동사들은 모두 변신을 한다. 몇 단으로? 현재, 원형, 과거, 과거분사 3단으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죠? 3단 변화한다. 3단 뛰게 하는 게 아니고 3단 변화를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ABB형, ABA형, AAA형, ABC형. 아,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아,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변화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네 번째 4번 동그라미 2가지 패턴으로 변한다. 2가지 패턴으로 변한다.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D나 ED를 붙이는 play, played, played, decide, decided, decided. 그다음 B번 fall, fell, fallen, catch, caught, caught 이런 식으로 특별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고 제멋대로 변한다. 여러분 있죠? 한 4장 정도에 가면 5장 정도에 가면 이거 불규칙으로 변하는 거 쫙 뒤에 교재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의도는 변한다. 몇 단으로? 3단으로. 그런데 규칙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특이하겠죠. 언어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있겠습니까?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도 있고 규칙하게 변한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5번째. 비동사, 두동사, 해부동사, 일반동사. 동사는 또 있죠? 비동사도 있고 두동사도 있고 해부동사도 있고 일반동사도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동사는 이렇게 변신하니까 계속 동사와 너 동사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시간이 될 때마다 하면 돼요. 그럼 비동사는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뭐 자타동사가 있지만 그거 말고 비동사, 크게 일반동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변화는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하죠. 그런데 동사도 비동사하고 일반동사로 나눠요. 크게. 그런데 일반동사 이런 말로만 부족하니까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여기에 두동사, 해부동사, 그냥 일반동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비동사와 일반동사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두동사, 해부동사, 일반동사를 포함해서 4가지의 동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비동사, 일반동사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동사에 두, 해부, 일반동사가 있다. 이 정도로 어려운가요? 두, 해부, 일반동사. 비동사는 항상 비동사고 두, 해부, 일반동사. 그럼 왜 그러냐? 얘는 자동사뿐이고 얘는 자타동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비동사의 A번 뜻 있다, 이다. 밑줄 쫙 끄시고요. 존재 I am here. 나는 여기 있다. 그럼 존재죠. 그
다음에 I'm a teacher. 나는 선생이다. 그러면 이건 상태죠. 그래서 존재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두 동사는 충분하다, 좋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하다라고 하기도 돼요. 이것도 자세히 기억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된다. C번 have 동사는 가지다는 다 알죠. 하지만 먹다, 마시다, 즐기다, 시키다 이런 뜻도 있다. 오, 그렇구나. 그래서 보세요. I have a book. 이러면 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나는 시킵니다. 그더러 청소하라고 사무실을 쓰기도 합니다. 시키다는 뜻이에요. 나는 시키곤 하죠. 그 사람들어 클린, 깨끗이 사무실을 청소하라고 시켜요. 그런 뜻이죠. 이때는 이거 사역동사라고 그래서 시키다의 의미도 됩니다. 그냥 저런 게 있었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장 안에서 자동사도 타동사도 될 수 있다. 당연하죠. 보세요. I'm a teacher. 그러면 자, 나는 선생님을이다가 아니라 이거하고 이건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격 보어고요. 이때는 자동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I am here. 나는 여기에 있다.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여기에 부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동사지만 보세요. I want the book. 나는 그 책을 원한다. 보세요. 을로 되죠. 그죠? 나는 그 책을 원한다. 그 다음에 I need money. 난 돈이 필요하다. 뭐뭐이라고 돼 있지만 난 돈이 필요하다. 나하고 얘하고는 전혀 다른 대상이고 나하고 얘하고는 전혀 다른 대상이에요. 결론. 동사를 기준으로 같다. 그러면 자동사. 동사를 기준으로 다르다. 그러면 타동사. 을을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을을이 있으면 타동사, 을을이 안 되면 자동사. 자, 그리고 수식어란 무엇인가? 자, 넘겨보겠습니다. 수식어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 그렇죠?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를 수식해주고 부사는 형용사, 동사, 부사를 수식한다. 처음에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수식뿐만 아니라 서술 기능도 있다. 보충해주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꾸며주기 하면 수식, 보충하기 하면 서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식과 서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죠. happy woman 그러면 happy는 수식, the woman i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그때는 서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식의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거? 명사 앞이기도 하고 명사 뒤기도 하고. 그렇죠. 명사 앞에 아름다운 서울. 그러면 앞에서 수식하는 거고요. 서울 is beautiful. 서울이 아름답다. 이러면 뒤에서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기준으로 앞이나 뒤에 있는 게 수식어죠.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의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가? 서술한다 이런 얘기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이거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넥서스라고 그래요. 넥서스. 서술한다. 넥서스. 그죠? 넥서스라 하는데 거기 나온 대로 주격 보호 자리 또는 목적격 보호 자리. 제가 앞에서 보호는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2군데.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호,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 2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김수환모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칙칙하포, 워리워리, 새부리깡. 그거를 계속 말해야 된다면 죽겠죠. 그죠? 그래서 대명사가 만들어졌다. 1. 대표 대명사. 2. 대명사도 모양이 바뀝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좀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변신인데 또 어려울 거 없어요. I'm, I, m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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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is, him. 이미 우리가 옛날 옛적에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이런 변신 정도를 기억하면 됩니다. I'm, I, m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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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is, him. 자, 이런 식의 대명사도 모양이 바뀐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man이라든지 fe라든지 fe와 같은 말들은 그게 many books 하면 형용사 역할이지만 many people 하면 형용사 역할이지만 대명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 기능으로 참고하시고요. 4번에 much,
리들도 마찬가지. 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5번도 all과 some과 any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all과 some과 any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있는데, 자, 참고로 이런 거예요. 지금쯤 이제 설명을 드려야지. 봐봐요.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I don't have any money. 그러면 여러분 money란 명사 앞에 any는 뭐야? 형용사지 뭐. 형용사. 그죠? 자, 나는 조금도 돈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보세요. Any of the students. 그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도 can solve the question.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때는 얘가 이렇게 이런 전치사구가 이렇게 얘를 수식하니까 대명사예요. 이때는 이 any가 대명사고 얘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아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이제 단어들을 좀 더 크게 보라는 의미인데 love is 그러면 이때 명사예요. 그렇잖아요. love가 명사잖아요. 그죠? I love you 그러면 이때 이 love는 뭐예요? 동사. 아, 드디어 이제 유리카. 아, 어떤 단어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바뀐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위치가 달라지면서 그 역할이 바뀌듯이 단어들도 위치가 다르니까 바뀌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5번 괄호. 문장 안에서 전치사와 접속사는 그죠? 전치사는 연결 기능, 접속사도 연결 기능. 전치사는 목적어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접속사는 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니다. 3번 전치사의 목적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명사 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요. 4번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and, but 이런 게 있고요. 종속 접속사는 4개 외우라고 그랬죠. what, that, 뭐 whether 이런 것들 그리고 when, if 이런 게 종속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5번 종속 접속사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종속절을 만드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오늘의 품사 기능에서 8가지 중에서 종속 접속사가 종속절을 만든다. 자, 드디어 종속절이 뭐가 있는데 명사절, 명사절은 이렇게 대괄호로 묶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1강에서도 얘기 안 했어요. 이 종속절은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야 돼요? 주절, 주인이 되는 절이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000개만 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데 얘가 꼭 필요한데 2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드디어 종속절이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명형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만든다. 그래서 예문 3가지를 밑에 보여줬는데요. 틈나는 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강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문장 안에서 8가지의 도구가 쓰이는데 명동, 형부, 전접, 대감 8가지가 있다. 그래서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 자세한 기능을 여러분이 다 기억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2가지입니다. 문장이란 무엇인가? 문장 속의 도구는 8가지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번째 강의에서 뵙기로 하고요. 2번째 강의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